오늘 이제 포물선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음함수 미분이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내용이긴 한데 그걸 조금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를 해볼게요. 자, 음함수 미분법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음함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음함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든지 또는 y제곱은 이제 8x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y는 fx꼴이 아닌 함수를 우리는 음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이 원을 그려보시면은 우리가 함수라고는 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미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이제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얘네는 함수라고 정의를 하진 않는데 여기서 내가 위쪽 부분만 딱 따로 떼서 본다면은 얘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y제곱은 8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도 역시 함수라고 하지 않지만 이 부분만 그려보시면 이 부분은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함수식을 구해보면 얘를 정리해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위쪽 부분의 함수식은 y는 루트 8x고요. 아래쪽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루트 8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에 x 좌표가 2일 때 y 좌표는 지금 4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알고 싶으면 뭘 하면 되냐면 요 점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해 보는 거죠.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면은 우리가 2,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한번 구해 봅시다. 자, 무리함수의 미분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 가지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만약에 얘를 fx라고 하고 f'2를 구하려면은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루트 8x죠. 빼기 f2는 4네요. 이거 이제 극한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할 겁니다. 루트 8x 더하기 4를 분자분모에 곱하시면은 분자는 8에 x-2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약분하시고 그 다음에 x를 2로 보내버리면 얘는 뭐가 돼요? 2로 보내버리면 8분의 8이니까 얘는 1로 수렴하겠네. 그럼 따라서 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이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관점을 좀 달리하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y제곱은 8x라는 이 음함수에 대해서 관점을 y를 x에 관한 어떤 함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y를 x에 관한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얘는 fx의 제곱은 8x일 거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 y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x에 관한 어떤 항등식의 관점으로 보고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이 fx 곱하기 f'x는 8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y는 fx니까 얘를 이제 y로 바꿔주면 2y 곱하기 f'x는 얘를 x로 미분한 거니까 y를 x로 미분한 거고 얘는 dy dx가 되겠죠. 정리하시면 dy dx 얘가 얼마예요? y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이게 y x에 대한 변화율인데 여기다가 이제 x가 2고 y가 4일 때의 저 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거예요. x 값은 없으니까 y 대신에 4만 대입하시면 되죠.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 나와요? 기울기가 1이 나오겠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구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요 중간 과정을 지금 넣은 거고, 실제로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오는 거겠죠. 그리고 얘가 결과적으로 y'이라는 기호랑 같은 의미니까 이제 편의상 2y, y''은 8 이렇게 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이 점에서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x좌표를 1로 잡아버리면 y좌표는 루트 3이 되겠죠. 1, 루트 3.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여기는 수직일 거고, 여기가 지금 60도죠. 60도.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는 뭐예요? 탄젠트 60도, 루트 3이죠.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텐데, 자, 이걸 미분을 통해서, 음함수 미분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이 상태로 그냥 양변을 항등식이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미분하시면 2x가 되고요. 얘는 x로 미분하면 뭐가 되냐? 2y 곱하기 y''이 되고, 얘는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음함수 미분할 때는 y제곱을 y로 미분한 여기에다가 y''만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y''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y분의 x가 된다. 그러면 여기다 1, 루트 3을 대입해 보세요. 1, 루트 3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자, 음함수 미분할 때 정리하시면은 y의 n제곱을 만약에 내가 x로 미분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n 곱하기 y의 n-1제곱, y로 미분을 먼저 하세요. 거기에 뭐만 더 곱해주면 된다? y' 또는 dy, dx가 더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어떤 이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y의 x에 대한 변화를 구하고 싶어서 양변을 x로 미분한다 친다면 y를 x에 관한 어떤 함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시면 얘는 2x가 되는데, 여기서는 x 곱하기 y 두 함수의 곱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곱함수 미분을 쓰는 거죠. 그럼 앞에 거 미분하시면 y가 되고요. 뒤에 거 미분하시면 x 곱하기 y' 또는 뭐 dy, d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시면 2y, y로 미분한 거 곱하기 dy, dx 또는 y''이 되는 거죠. 0. 따라서 y''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x 더하기 2y분의 2x 플러스 y가 되는 거고요. 이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 그럼 그 점을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음함수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음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어떠한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포물선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포물선이 주어집니다. 자, y제곱은 4px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직선하고 위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직선하고 이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물선,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놓는다면, 만약에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얘랑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겠죠. 즉 y 대신에 mx 더하기 n을 대입해가지고 이러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 x좌표를 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이 점의 좌표를 찾죠. 그러면 만약에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단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방정식이 서로 단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거고, 안 만난다는 것은 얘가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허근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연립했을 때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판별식을 사용을 하겠죠.
그죠?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거고, 이때는 판별식이 0일 거고,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클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한다? 연립해서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따진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접선의 방정식은 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따지죠.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할 건데, 첫 번째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여기에 어떠한 점 x1, y1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 점에서 그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뭘 알아내면 되죠? 기울기만 알아내면 되죠. 기울기를 알아내는데 우리가 음함수 미분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얘를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2y 곱하기 y 프라임이 되고 우변은 4p가 되고, 따라서 y 프라임은 뭐가 돼요? y분의 2p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y 대신에 y1 대입하시면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y1분의 2p가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하시면 y는 뭐예요? 기울기가 y1분의 2p고, 그 다음에 x1, y1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양변에 y1 곱해서 정리하시면 y1, y는 2p의 x-x1 더하기 y1 제곱이죠. 얘를 좀 더 예쁘게 정리할 건데, 자, y1 제곱은 뭐랑 똑같아요? y1 제곱은 이 포물선이 있는 점이기 때문에 y1 제곱은 4p x1하고 똑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얘를 집어넣으시면은 2p의 x-x1에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플러스 2x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자,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옵니까? y1, y는 2p의 x 더하기 x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x제곱은 4py라는 포물선이 주어졌어요. 이 포물선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y는 fx꼴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양함수 형태거든요. 그럼 y를 정리하신 다음에 미분하셔서 접선의 기울기 구해서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프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할게요. y는 지금 4p분의 x제곱이고요. 양변을 미분하시면 y'은 뭐예요? 4p분의 2x가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는 뭐예요? 4p분의 2x1이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4p분의 2x1 x-x1 더하기 y1 이렇게 되겠죠. 자, 4p 곱하시면 4py는 뭐 나옵니까? 4py는 따라서 정리하시면 자, 따라서 양변에 4p 곱해서 정리하시면 4py는 2x1 x-x1 더하기 4py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만 이제 좀 정리해주면 되는데, 얘는 2x1 x-2x1 제곱 더하기 4py1이고요. 여기서 x1, y1은 이 포물선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1 제곱은 뭐랑 똑같아요? 4p y
1하고 똑같죠. 그죠? 자, 정리하시면 4p y는 뭐가 됩니까? 2x1x 그 다음에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p y1이 되고, 요거 넘기신 다음에 2로 나누시면 x1, x는 2p 곱하기 y 더하기 y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x1, x는 2p의 y 더하기 y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구조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양, 이놈하고 보시면은요, 둘 다 규칙이 똑같아요. x제곱 자리에는 x1x, y제곱 자리에는 y1, y 대입한 거고요. x 자리에는 2분의 x 더하기 x1, 여기 y 자리에는 2분의 y 더하기 y1을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은 x제곱 자리에다가는 x1x, y제곱 자리에는 y1, y,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2분의 x 더하기 x1,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y 자리에는 2분의 y 더하기 y1을 대입하시면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기억합시다.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겠죠? 구조는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자, 두 번째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y제곱은 4px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어떠한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해 볼게요. 자,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어떠한 접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으면 기울기는 주어진 값이니까 이 접점의 좌표만 알면 되겠죠.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서 그 x1, y1을 구할게요. 그러면 x1, y1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m이다예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양변을 미분하시면 이 y 프라임은 4p가 되고요. 따라서 y 프라임은 뭐예요? y분의 2p가 되죠. 그죠? 그러면 따라서 요 y1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y1분의 2p가 되겠죠. 그게 m이라고 주어진 거잖아. 그러면 따라서 y1은 뭐예요? y1은 m분의 2p가 되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이제 x값을 구할 수 있죠. x1, y1은 여기다 대입하시면 y1 제곱 m제곱분의 4p 제곱은 4p x1하고 똑같고요. 정리하시면 x1은 뭐예요? m제곱분의 p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시면 자,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m이라고 주어졌고요. x 빼기 x1은 m제곱분의 p, 그 다음에 y1은 m분의 2p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시면 mx에 마이너스 m분의 p 더하기 m분의 2p고요. 얘가 더하시면 m분의 p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y제곱은 4px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은 뭐가 된다? y는 mx 더하기 m분의 p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제곱은 4py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어떠한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해 봅시다. 이 같은 경우는 y대 정리하시면 y는 4p분의 1x 제곱이라는 2차 함수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그냥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찾고 싶은데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고, 그럼 얘를 x1, y1이라고 해놓고서 x1, y1을 먼저 구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 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기울기 m과 같다. 이거 쓰시면 되죠. 자, 얘 미분하시면 y'은 뭐예요? 2p분의 1x가 되고요. 따라서 기울기는 뭐예요? 2p분의 1x1이 되겠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죠? 그게 뭐라고 주었어? m이라고 주었어. 따라서 x1은 뭐가 돼요? 2p 곱하기 m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y1은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되죠. 대입하시면 y1은 4p분의 1 곱하기 요거 제곱하시면 4p제곱 m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pm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m이고요. x1 값이 2pm이고요. y1이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시면은 mx 마이너스 2p m제곱 더하기 pm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mx에 마이너스 m제곱 p 이렇게 쓸게요. m제곱 p. 그래서 자, x제곱은 4p와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은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입니다.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의 접선의 방정식이 구조가 똑같지만 얘는 좀 다르니까 구별해서 기억하셔야겠죠. y제곱은 4px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얘고요. 자, x제곱은 4py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얘입니다. 외우셔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곡선밖에 한 점이 주었을 때 그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y제곱은 이제 4px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떤 점 p가 있어서 얘가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점에서 근 이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얘는 일반화하면 너무 식이 복잡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앞에서 했던 접점의 좌표를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이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 그걸 두 가지를 이용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를 문자로 잡고 시작하던가 아니면 기울기를 문자로 잡고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포물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접점의 좌표가 궁금하지 않죠? 그죠? 접점의 좌표가 궁금하지 않을 때는 기울기를 문자로 세팅하는 겁니다.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볼게요.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m분의 p가 지금 1이니까 이거 되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0을 지나도록 하는 그러한 m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건 기울기가 m인 임의 접선인데 그러한 접선들 중에 나는 마이너스 1,0 지나는 그 접선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대입하시면 0은 마이너스 m 더하기 m분의 1이 되겠죠. 양변 n 곱해서 정리하시면 m제곱은 1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m은 뭐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와서 대입하시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에다 1 대입하시면 x 플러스 1 또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자,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줬어. 여기서 접선을 두 개 그렸을 때 그 두 접점을 A, B라고 하세요. 자, 근데 이때 이 선분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랑 이 포물선이랑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해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접점의 좌표가 궁금하잖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는 거니까. 그럼 접점의 좌표가 궁금할 때는 접점의 좌표를 문자로 잡고 시작할 거라고. 이 접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A, B라고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A, B에 대해서 조건식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얘는 이 포물선이 있는 점이기 때문에 B제곱은 4A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그죠? 그럼 또 하나는 뭘까? 또 하나는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거기서 조건이 하나 더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점을 A, B라고 했는 순간 나는 이 접선을 뭐라고 세팅할 수 있어요? BY는 뭐예요? 2의 x 더하기 a라고 세팅할 수 있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돼. 그럼 마이너스 1,0 지나도록 하는 조건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다 0 대입하시면 0 나오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a 나오죠.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1 나오죠. 그죠? 그러면 a 대신에 1을 집어넣으시면 b제곱은 4가 나오고 그럼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 좌표는 1,2와 1,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어차피 접점의 좌표가 궁금하니까 접점의 좌표를 문자로 잡고 시작을 하던가 접점의 좌표가 궁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기울기를 문자로 잡고 시작하던가 이게 계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약간 효율성을 생각해서 접점의 좌표가 궁금하면 이런 방법을 쓰고 접점의 좌표가 궁금하지 않으면 이런 방법을 쓰시면 계산이 조금은 덜 할 겁니다. 알겠죠? 일단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문제 풀면서 몇 가지 성질들 증명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자, 봅시다. 자, 접선 L은 각 PAQ의 각을 A 2등분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점 P에서 접선을 하나 딱 그렸거든요. 접선을 딱 그렸는데 이 접선은 P에서의 어떤 점 P에서 접선을 싹 그리시면은 이 접선이 요 각에 FPQ 요 각을 이등분한다. 요 각과 요 각이 똑같다. FQ는 P에서 내린 수선입니다. 알겠죠? P에서 내린 수선입니다. 오케이? 이게 나중에 어떻게 활용되냐면 자 포물선에 그 2차 호선에 관한 어떤 기하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 기하적인 성질하고 관계가 있는데 니네 안테나 위성 안테나 보면 어떻게 생겼냐? 위성 안테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 수신기가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전파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전파가 이렇게 오면은 전파가 와서 여기서 반사돼서 다 여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파들을 다 모아서 이쪽으로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신기를 달아 놓는 거죠. 모아서 한 번에 여기서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자, 이런 기하적인 성질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봐봐.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봐봐. 요각하고 요각이 만약에 같은 상황이면은 이 접선하고 얘하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막곡지각으로 얘랑 크기가 똑같죠.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빛이 들어오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기 때문에 여기로 올 수밖에 없죠. 그런 광학적인 어떤 성질하고 관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접선에 관한 성질이고 나는 얘를 대수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자, 접점의 좌표를 만약에 이 포물선을 y제곱은 4px라고 설정을 할 거고 이 접점의 좌표를 뭐 x1, y1이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직선 L의 방정식은 뭐예요? y1, y는 2p x 더하기 x1이죠. 그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접선의 x절편에 해당하는 R의 좌표를 구해볼까요? R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y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x 갖고 하면 되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x1, 0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 떨거지 성질입니다.
접선을 그리시면 요놈의 x좌표하고 요놈의 x좌표하고 이놈의 x좌표하고 이 접선의 x절표나 x좌표하고 지금 절대값이 똑같아요. 그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x1, 0이 나옵니다. 여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는 따라서 FR의 길이가 얼마 되는 거야? FR의 길이가. 얘를 P, 0이잖아. F가 P, 0이잖아. 그러니까 FR의 길이는 뭐예요? P 플러스 X1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X1, Y1을 잡았잖아. Q의 좌표는 뭐예요? Q의 좌표는 마이너스 P, 여기 준선입니다. 준선. 마이너스 P, Y1이 되는 거잖아. 준선이야, 준선. 그러면 요 길이가 뭐예요, 요 길이가? P 플러스 X1이 되겠죠. 따라서 PQ의 길이도 P 플러스 X1이 되는 겁니다. 똑같네? 그치? 그럼 지금 확인한 거는 PQ의 길이랑 FR의 길이랑 똑같다는 거 확인했죠? 그런데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면 PQ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 PF의 길이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무슨 삼각형이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면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겠지? 근데 얘하고 얘는 억각으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각을 이등분 하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자, 이 사각형을 보시면 이 사각형은 지금 봐봐. 얘랑 얘랑 평행하죠? 길이 똑같죠? 평행사변형이죠? 근데 여기 길이 똑같잖아. 여기 얘랑 얘랑 길이 같잖아. 그럼 평행사변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시 이제 마름모가 되는 거지, 마름모. 마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름모가 된다. 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FR 삼각형 FPR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동치관계니까 뭐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뭐 떨거지 성질입니다. 자, 얘가 아까 전에 얘랑 지금 x좌표 절대값이 똑같죠? 그럼 y축하고 만나는 이 점은 뭐겠어요? 이 점, y축하고 만나는 점은 P하고 R의 중점이죠. 그죠? 근데 마름모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지? 이 두 대각선이 중점에서 수직이 등분된단 말이야. 그지? 여기 수직이 등분선입니다. 여기가 여기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거하고 알겠죠? 그런 떨거지 성질도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두 교점 A, B에서 접선을 그리시면 접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그 수직인 이 교점은 반드시 준선 위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서 자, 만약에 수선을 내려볼게요. 수선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을 내려볼게요. 수선을 내리시면은
여기서 접선을 먼저 그릴게요. 접선을 먼저 그리면은 얘가 뭐라고 했어? 앞에서 요 각하고 요 각이 똑같다고 했죠. 각을 리딩분 한다고 했죠. 그쵸? 각을 리딩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접선하고 이 준선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P라고 한다면은 이 F하고 P하고 쭉 연결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내가 A'이라고 하고 여기를 B'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 P, A'과 삼각형 P, A'과 삼각형 A, P, F가 합동이 돼요. 무슨 합동? 무슨 합동? SAS 합동이 되죠.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포물선 정의에 의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거든? 근데 요각이 이거 같아. 근데 얘는 공통변이에요. 합동이잖아. 맞죠? 오케이? 그러면 따라서 각 A, A 프라임 P하고 각 A, F, P하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대응되는 각이니까 요각하고 요각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 직각이에요. 그럼 여기도 직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90도로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따라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이제 P하고 만약에 B를 연결을 하신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서 접선을 그린 게 아니야. 여기서 먼저 접선을 그려서 그 접선이 준선하고 만나는 점을 P라고 한 거고 P하고 점 B를 연결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알겠죠? 그러면은 이때 삼각형 PB B'하고 삼각형 P BF하고 합동이 되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90도지. 여기 직각 이런 거 확인했지. 둘 다 직각삼각형이지. 얘가 공통변이지. 그지? 그리고 얘랑 길이 같잖아. 포물선 정의에 의하면. 맞지? 무슨 합동? RHS 합동이야. 그럼 결론이 뭐겠어? 합동이니까 대응되는 각의 크기가 똑같지. 따라서 뭐예요? 각 PB B'과 각 PB F랑 똑같죠.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따라서 무슨 얘기야? 따라서 PB는 뭐가 된다? 접선이 된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럼 결론은 초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과 포물선을 만나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시면 그 접선은 수직으로 만나고 저 교점은 준선이 있다. 알겠지? 또 뭐 비슷한 얘기인데 만약에 자 포물선 밖에 한 점 P가 있어요. 포물선 밖에 한 점 P가 있어.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여기서 접선을 두 개 그릴 겁니다. 아이고, 요동하자. 접선을 두 개 그릴 겁니다. 그럼 두 접선은 만약에 수직으로 만나요. 그럼 이 점은 어디 있을까?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포물선 밖에 아무 점에서 접선을 두 개 그렸어요. 접선을 두 개 그렸다고. 근데 여기가 수직이네? 그럼 이 접점은 어디 있을까? 이 교점은 이 점 P는 어디 있어야 되냐? 준선 위에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이거랑도 관계가 있는데, 얘는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르죠. 순서가 뒤바뀌었죠. 얘는 접선을, 이 초점을 지난 어떤 직선에서 접선 두 개 그린 거고, 초점을 지난 어떤 직선과 포물선을 만나는 두 점에서 접선을 두 개 그린 거고, 두 접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그게 준선 위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아무 점에서 접선을 그린 거야, 지금. 두 개를. 수직으로 만나. 그럼 얘는 반드시 준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대수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대수적으로. 오케이? 자,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린 거죠? 오케이? 접점 좌표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해요. 왜 하죠? 왜 접점의 좌표가 왜 궁금하죠? 지금 난 알파, 베타의 자취가 궁금한 건데. 자, 얘랑 수직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면 궁금한 건 뭐냐면 사실 이거의 기울기하고 이거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걸 가지고 알파, 베타에 대한 조건을 찾을 거거든? 그러면 자, 접선의 방정식을 자, 얘를 y제곱은 4px라고 설정을 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설정할 거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설정할 거라고? y는 mx 플러스 n분의 p라고 설정을 할 거라고. 근데 얘가 뭐를 지났으면 좋겠어? 알파, 베타를 지났으면 좋겠어. 대입해. 됐어요? 따라서 m 곱해서 정리해볼까? 알파 m 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m 플러스 p는 0이죠. 그죠? 이걸 만족하는 m 값이 두 개 나오겠지. 그 두 m 값이 뭐를 얘기하는 거야?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겠지. 이게 기울기가 의미는 이미 접선인데 그런 접선들 중에 나는 알파, 베타를 지나는 걸 찾았으면 좋겠어. 대입해서 만족하는 m을 구하시면 당연히 이 접선과 이 접선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의 두 분이 m과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기울기의 곱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해야 되지. 근데 두 m 값의 곱은 얼마야? 근각의 관계하면 알파분의 p거든? 그게 마이너스 1해야 돼. 그럼 알파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p일 수밖에 없다. 그지? 이게 만약에 접선 두 개를 쓰다 수직이라고 한다면 얘는 교점의 x좌표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p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디에 있다? 준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어?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저 성질 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이 접점을 A, B라고 했을 때 접점 A, B는 반드시 뭐를 지난다? 이 포물선에 초점을 지난다 라는 것까지도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는 포물선이 있는 아무 점에서 법선을 그린 겁니다. 법선이 뭐예요? 법선이 뭐예요? 포물선이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이 직선을 우리는 법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법선을 그리시면 아무 점에서 법선을 그리시면 이 법선이 x축과 만나는 이 점과 P에서 내린 수선의 발 요 점 사이에 이 길이가 일정합니다. 이 길이가 항상 일정하대요. 그 길이가 얼마로 일정하냐면 2p로 일정하대요. 물론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px라고 주어졌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항상 2p로 일정하대요. 어떻게 유도할까 이거? 어차피 접선이나 이런 거에 관한 문제들은 대수적으로 갈 거야. 계산하면서 얻을 거라고, 계산을 얻을 거라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피해자표를 문자로 잡아야겠지. 얘를 x1, y1이라고 한번 해보자잉. 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2p x 더하기 x1이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y1분의 2p가 기울기잖아. 우리는 법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법선을 구한 다음에 그 법선의 x절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법선의 방정식은 자 어떻게 되냐?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p분의 y1이 기울기고 x1, y1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알겠어? 그러면 이거의 x절편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x절편. 그럼 x절편 구하려면 y 대신 0 집어넣었을 때 x값 구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 0 집어넣고 알겠지? 양변에 2p 곱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0은 마이너스 y1 x-x1 더하기 2p y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y1 0 아니니까 양변에 y1 나누시면 0은 마이너스 x 더하기 x1 더하기 2p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x는 뭐 나와? x1 더하기 2p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x좌표, 저 x절편을 구하시면 x절편이 x1 더하기 2p야. 근데 요놈의 x좌표가 뭐야? hx좌표가 x1이잖아. 그리고 이거 x절편을 구했던 얘가 x1 더하기 2p가 나왔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길이는 항상 2p로 일정하다는 얘기지.
돌려보세요. 됐습니까? 뭐 어려운 과정 아니잖아. 유도할 수 있겠냐? 자, 알파 컴마 베타에서 점 P 알파 컴마 베타에서 이 y제곱은 4px의 근 접선과 포물선의 접점을 여기서 어떤 점에서 임의로 접선을 두 개 그린 거죠. 그때 이제 접점 A, B라고 했을 때 A, B를 지나는 이 직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직선을 우리는 극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선. 극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극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은 얘래요. 얘. 그 문자 그대로 기억하시지 마시고 모양을 보세요. 모양을, 구조를. 뭐랑 모양이 똑같아? 접선의 방정식하고 똑같지?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랑 똑같은 모양이잖아. 알파 컴마 베타를 이 P 알파 컴마 베타를 접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딱 이거거든.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겠죠. 그죠? 알파 컴마 베타를 접점이라고 가정하고 접선의 방정식 구한 거랑 똑같아요. 이게 극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한번 구해봅시다. 왜 그런지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점에서의 접선, 이 A라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요. 이 점을 x2, y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직선 PA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직선 PA는 방정식이 뭐 나와? 요거에 접하고 접점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y1, y는 2p x 더하기 x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직선 PB는 뭐가 나와? y2, y는 2p x 더하기 x2 나오지? 잘 봐. 잘 봐. 이걸 두 개를 잘 보고 다 잘 봐. 잘 봐. 구조가 똑같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두 접선이 다 어떤 점을 지나야 돼? 두 접선 둘 다 어떤 점을 지나야 돼? 알파 콤마 베타를 지나야 되지? 자, 그러면 여기다 알파 베타 대입해봐. y1 베타는 오케이? 2p 알파 더하기 x1 여기서 y2 베타는 2p 알파 더하기 x2 이렇게 됐냐? 오케이? 얘를 잘 봐야지 이제. 얘를 진짜 잘 봐. 이걸 가지고서 나는 뭐를 연상을 할 거냐면 y 베타는 2p 알파 더하기 x를 생각하는 거죠. 여기 y1, y2 자리에 y1, y2 구조가 똑같잖아. x1, y1 자리에다가 x2, y2 대입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y 베타는 2p의 알파 더하기 x라는 식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다 x1, y1 대입했을 때 참이지. x2, y2 대입해도 참이지. 그럼 타는 얘기는 뭐야? 이거의 그래프는 x1, y1과 x2, y2를 지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x1, y1, x2, y2를 지나는 어떤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베타 y는 2p의 x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알파 베타를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그 모양과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극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딱 그렸어. 두 개를. 접점의 좌표가 겁나 궁금해.
접점의 좌표가 겁나 궁금해. 그럴 때는 극선을 이용할 수 있지. 그냥 극선하고 저 포물선하고 연립하시면 접점의 좌표 나오니까. 그냥 내가 이 접점의 좌표가 궁금하다고 한다면은 아까처럼 뭐 접점의 좌표를 문자를 바꿔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뭔가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이 극선의 방정식하고 이 포물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찾는다고. 그럼 효율적이겠지. 풀이가. 알겠어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 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am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y는 m에 x 플러스 2라는 직선하고 x제곱은 아니다, 그냥 x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m값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am을 가지고서 얘를 계산하래요. 근데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는 뭘 가지고 판단할 거야?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가지고 판단하겠지, 그지? 정리해보자. x제곱 더하기 2에 여기다 y 대신 이거 대입하시면 2m에 x 더하기 2 플러스 5는 0이고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4m 플러스 5는 0. 이거의 실근의 개수 세면 되겠죠? 그게 교점의 개수입니다. 맞아요? 그럼 판별식을 한번 생각해보자. 판별식은 뭐야?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가 되고 얘는 m 마이너스 5 곱하기 m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m이 만약에 5다. 그러면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야? m이 5다.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야? 한 개라는 얘기지. 판별식 0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m은 어차피 자연수죠. 그죠? m이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m이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는 이게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m이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 얘의 부호가 0보다 작게 나오겠지. 그러면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교점이 0개가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m이 이제는 m이 6부터 10까지일 때는 얘가 양수가 나오겠지? 교점 몇 개? 2개가 나오겠지. 되겠어?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자, 시그마의 m은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m 곱하기 am인데 m이 1일 때나 2일 때나 3일 때나 4일 때는 어차피 얘가 0 나오니까 5일 때부터 계산하면 되거든. m에다 5 대입해봐. 5 대입하면 얼마예요? 5 곱하기 a5는 1이 되죠. 그죠? a5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부터는 뭐예요? 6부터는 m이 6일 때는 6 곱하기 얼마? 2가 되는 거지. a6이 2니까 7일 때는 7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10 곱하기 2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제? 계산하시면은 5 더하기 2 곱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등차수열 합이니까 가운데 걸 이용하시면 되죠. 등차 중앙을 가운데 걸 이용. 8이 5개 있다고 보면 돼. 그죠? 40입니다. 자, 2번 봅시다. 일단은 포물선 x제곱은 y를 한번 그려봅시다. 초점 f 좌표를 구하시면 0,4분의 1이죠. 그죠? 1,2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1,2라는 점이 있고요. 1,2를 지난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자, A, B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FA와 FB의 합이 2분의 15래요.
그러면 이 조건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포물선 위에 있는 점과 초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준선을 그려놓고서 정의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일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수선을 내리시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내리시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합이 2분의 15인데 그거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어떻게 써먹을 거냐 생각을 해보시면 이놈의 y좌표와 이놈의 y좌표의 합이 얼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한다면은 요 길이는 뭐예요? y1에다가 4분의 1을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y2에다가 4분의 1을 더한 거겠죠. 그게 2분의 15다. 따라서 y1과 y2의 합은 얼마다? 7이다.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팅한 다음에 이 직선과 이 포물선이 만나는 교점의 y좌표의 합이 7이다 라는 걸 이제 써먹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겁니다. 저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세팅할 때 이렇게 세팅하겠죠. y는 m에 x-1 더하기 2라고 설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x제곱은 y랑 연립해가지고 y좌표의 합이 이제 7이다 라는 걸 가지고서 기울기 m을 구할 겁니다. 자, 대입해 봅시다. y좌표를 구할 거니까 x를 소거시켜야겠죠. 그러면 이걸 x에 대해 정리하시면 x-1은 n분의 y-2고요. 따라서 x는 n분의 y-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전개해 봅시다. n제곱분의 y-2의 제곱 더하기 n분의 2의 y-2 더하기 1은 y 이렇게 나오겠죠. 양변에 m제곱 곱할게요. 자, 그다음 정리해 봅시다. 자, y제곱 나오고요. 1차항은 여기 마이너스 4y 여기 플러스 2my, 여기 마이너스 m제곱 y네요. 자, 플러스 2m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m제곱 y.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들을 정리해 보시면 m제곱에 마이너스 4m에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의 두 근이 이제 y1과 y2니까 y1 더하기 y2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뭡니까?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되겠죠. 얘가 7이다 하시면은 거기서 m값이 나오겠죠. 여기서 m값을 구하시면 m은 3 또는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요? 됐습니까?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m이 3일 때는 3에 1,2를 지나니까 x-1 더하기 2와 또는 y는 마이너스 1일 때는 기울기가 x-1 더하기 2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은 여기 a,1 있는데 a,1에서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광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에 반사되어 이제 초점에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럴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 값을 이제 a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여기 a,1이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빛이 들어가고요. 이 점에서 접선에 반사돼서 이렇게 초점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요각이 세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연장을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한번 수선을 내려볼게요. 수선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직선과 요 직선을 가지고 생각하면 요각하고 요각은 막곡지각으로 같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포물선의 접선에 관한 성질에 의하면 이 접선은 얘와 얘가 이루는 각을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요 각도 세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얘가 포물선의 방정식이 x제곱은 y니까 x에다 a를 대입하시면 요 점의 좌표는 a, a제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요 길이는 이제 초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초점의 좌표가 0,4분의 1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뭐냐면 a제곱에서 4분의 1을 뺀 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이제 a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탄젠트 2세타가 나오는 거예요. 탄젠트 2세타는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a 나오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탄젠트의 배각 공식을 아는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 탄젠트의 배각 공식을 공부한 친구들은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이제 구해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적분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계의 등분선 성질을 가지고서 조금 복잡하게 풀어 볼게요. 알겠죠? 자, 여기서 얘가 가계의 등분선이니까 가계의 등분선 성질에 의하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랑 똑같죠. 일단 요 길이를 m이라고 한번 해보고 이 길이를 n이라고 한번 해본다면 여기도 m 대 n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구할 때 요 삼각형에서 생각을 할 건데 여기 밑변의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만 a로 표현할 수 있으면 내가 탄젠트 세타를 a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면 a에다가 m 더하기 n분의 n 값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를 내가 만약에 q 요 점을 r로 한다면 QRL의 길이를 구하려면 QR의 길이는 a에다가 m 더하기 n분의 n만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m하고 n을 이제 내가 a로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 길이를 m이라고 잡은 겁니다. 요 길이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루트에 a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 n은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에 n 값은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요 길이분의 요 길이 PQ분의 QR 하시면은 PQ의 길이가 지금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얘를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루트에 a 4제곱 그냥 쓸게요. 루트에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분의 a가 되겠죠. 얘만 좀 유리화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탄젠트 세타를 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제곱은 nx의 초점과 포물선 위의 점 n,n에서 접선 사이의 거리를 d라 하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일단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y제곱은 nx라는 이제 포물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n,n이라는 점이 있대요. 그리고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립니다. 접선을 그려요. 그 다음에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뭡니까? 초점의 좌표는 뭐예요? 4분의 n,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초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거리. 그죠? 그러면 이 거리를 이제 구하려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시면 되겠죠. 자, n,n에서의 접선은 ny는 2분의 n의 x 더하기 n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에 n 나누고 2 곱하시면 2y는 x 더하기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4분의 n, 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루트에 뭐예요? 5 분의 절대값에 4분의 n, 0 대입하시면 4분의 5n 나오겠죠.
n은 양수니까 4분의 루트 5n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d가 되는 거죠. 따라서 d제곱은 16분의 5n 제곱이고요. 그게 얼마 이상? 40 이상이면 되겠죠. 그죠? 자, 5 약분하시고요. 8. 따라서 n제곱은 얼마 이상? 128 이상 나오겠죠.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 n을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n이 얼마예요? 12일 때겠죠. 그죠? 자, y제곱은 6x의 초점 f를 지나는 직선이 주어집니다. 그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법선을 하나 그린 겁니다. 법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한 거고요. b에서의 법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 겁니다. 이때 ap의 길이의 제곱분의 1 더하기 bq의 길이의 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초점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초점의 좌표가 2분의 3,0입니다. 그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하시면 y는 m의 x-2분의 3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얘랑 연립하시면 점 A와 점 B의 좌표가 나올 건데 그게 예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요 점들을 문자로 잡고 이제 근각의 관계를 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x좌표를 알파라고 잡으면 y좌표가 뭐가 돼요? 자, 이 점을 이제 좌표를 잡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계산하기 좀 편하게 y제곱을 이제 문자로 잡을게요. y를 이제 문자로 잡을 텐데 y를 알파로 잡으면 x를 나타내기가 좋겠죠. 그래서 얘는 y를 알파로 잡으면 x는 6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6분의 알파 제곱 뭐예요? 알파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점 B의 좌표는 y좌표를 베타라고 잡으면은 x 좌표는 여기다 베타 대입하시면 6분의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문자를 설정하기가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얘랑 연립했을 때 y 값에 두 근의 y좌표죠. 그러면 x를 소거시키도 더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여기서 법선에 관한 성질을 알면 조금 더 편하겠죠. 여기서 수선을 내리시면은 이 수선의 발과 이 법선의 x절편 이 만나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고 했죠. 얼마로 일정하다고 했죠? 2p로 일정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냐면 3이에요. 그죠? 따라서 AP의 제곱을 구해보시면 AP의 제곱은 이 길이는 이놈의 y좌표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요 길이는 3이니까 9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BQ의 제곱을 구해보시면 BQ의 제곱은 요 길이는 뭐예요? 여기는 뭐 실제로 이제 베타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베타인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같은 방법으로 9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따라서 대입하시면 AP 제곱분의 1 더하기 BP 제곱분의 1은 뭐가 나옵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9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통분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알파 베타에 대한 어떤 조건을 찾아가지고 대입해서 식을 정리할 건데 알파 베타는 뭡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의 y좌표죠. 그러면 x를 없앨게요. x 대신에 6분의 y제곱을 여기다 대입할게요. 자, y는 m에 x 대신에 6분의 y제곱을 대입하시면 이 방정식이 두 근이 지금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양변에 6 곱할게요. uy는 my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6, 9m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my 제곱에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9m은 0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m분의 6이고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9가 되겠죠.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해줄게요. 정리하시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더하기 9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81 나옵니다. 분모가. 그런데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 이제 9의 제곱 81입니다. 81 대입하시면은 얘가 분모를 이제 9로 묶으면 9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8이 되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는 약분이 되겠죠? 그죠? 얼마 나옵니까? 9분의 1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정석풀이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 풀 때는 이제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시간에 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어쨌든 이 값은 지금 초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잡아놓고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이 직선을 그리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거냐면 굉장히 특수하게 잡을 거예요. 계산하기 좀 편하게. 자, y제곱은 6x라는 포물선에 대해서 초점의 좌표가 2분의 3,0인데 이 직선 AB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수직이 되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특수하니까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쵸? 근데 이 포물선의 성질에 의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B가 1대2라고 했습니다. 2분의 3이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3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법선을 그려보시면은 법선의 성질에 의하면 요 길이가 3이라면서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3루트 2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법선 그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 역시 3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P의 제곱 분의 1 더하기 BP의 제곱 분의 1은 얼마? 3루트 2의 제곱 18분의 1 더하기 18분의 1 그러면 9분의 1 이렇게 구하시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야 돼요. 뭔가 일정한 값이니까 임의의 직선이 줬을 거고 그럼 그 임의의 직선을 우리는 어떤 특수한 상황 뭔가 계산하기 편하게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y제곱은 8x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여기에 x축이 있는 어떤 점에서 접선을 두 개 그린 겁니다. 그 접점을 BD라고 하고요. 여기서 x축에 있는 어떤 점을 연결해서 지금 정사각형을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법선에 관한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자, 봐봐. 여기서 수선을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법선이니까 요 길이는 내가 알죠? 뭐예요? 2p잖아. 2p. p 값이 얼마야? 2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 4예요. 근데 얘가 지금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그죠? 그럼 요 길이가 4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포물선의 성질에서 이 접점과 이 접선의 x절편은 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생기죠. x좌표가. 그러면 요 길이가 4니까 요 길이는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C의 좌표는 얼마가 돼? 6,0이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포물선의 성질을 많이 알고 있으면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성질을 알지 못한다. 뭐 내가 공부를 했어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니까 성질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접점의 좌표를 한번 잡아볼 겁니다. 얘를 만약에 x를 얼마로 잡을 거냐 계산하기 편하게 y 좌표를 만약에 베타 제곱이 다시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요 점을 먼저 잡고서 요 점에서 법선의 x절편을 구할 건데 이 점을 이 점을 만약에 내가 x1, y1이라고 잡은다면은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어떤 아이들을 쓸 거냐면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서 이 점의 좌표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x1, y1은 이 포물선이 있는 점이니까 y1 제곱은 8x1이다 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y1, y는 뭐예요? 4의 x 더하기 x1이죠. 그러면 따라서 기울기는 얼마야? y1분의 4인데 얘가 지금 1이라고 주어진 거죠. 따라서 y1은 얼마다? 4다. 그럼 대입하시면 x1은 얼마 나와요? 2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이 점의 좌표가 지금 2,4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2,4에서의 법선을 구하면 되죠. 근데 얘는 어차피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y는 마이너스의 x-2 더하기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니까 x절편 구하시면은 얘는 6,0 되겠죠. 이렇게 대수적으로 푼다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포물선 y제곱은 12x 위의 세 점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 y제곱은 12x라는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에 세 점이 주어집니다. 0,0 그리고 12,12 그 다음에 B, A, B는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리시면 요 OA 사이에 어떤 점 B가 있는 거죠. A, B가.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의 요 점의 좌표를 이제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한 상황인데 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랑 평행한 접선을 싹 그렸을 때 이 평행한 접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그죠? 그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랑 똑같으면 되죠.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잖아. 그죠? 그러면 자, A, B에서 접선을 구해보시면 BY는 얼마예요? 6에 X 더하기 이제 A가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B분의 6이 나오겠죠. 그게 얼마다? 1이다. 따라서 B는 얼마예요? 6이 되겠죠. B 대신에 6을 대입하시면 A는 얼마예요? 36 나오고 12 하시면 3 나오겠죠. 그럼 이제 따라서 B의 좌표는 뭐가 된다? 3,6이 된다. 라는 거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넓이는 우리가 세 꼭지점의 좌표를 할 때 뭐 우리가 이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 있죠? 그걸 쓸게요. 그냥 여기 0,0일 때는 이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요거 하나 먼저 체크할까요? 만약에 세 점의 좌표가 0,0 x1, y1 x2, y2 이렇게 주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 S는 어떻게 구한다? 신발끈 공식에 의하면 뭐예요? 2분의 1에 요 곱끼리 곱한 거 빼기 요 곱끼리 곱한 거 x1, y2, 마이너스 x2, y1 이렇게 구하시죠. 신발끈 공식 가지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따라서 넓이 S를 구하시면 넓이 S는 뭐예요? 2분의 1의 절대값에 뭐 이제 B의 좌표가 얘고 A 좌표가 얘니까 얼마나? 3 곱하기 12 빼기 6 곱하기 12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18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마이너스 1,3에서 이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 하자. 직선 PQ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물어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이 곡선 밖에 한 점 마이너스 1,3에서 접선을 두 개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두 접점을 PQ라고 하고 직선 PQ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물어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극선이라고 부른다고. 극선. 그리고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일반화에 시켰죠. 그냥 얘를 마이너스 1,3을 접점이라고 생각하고 접선 구하시면 됐습니다. 그럼 따라서 정리하시면 3y는 2의 x-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것의 x절편, y절편 구하시면은 x절편 얼마 나와요? y 대신 0 집었을 때 x값 구하시면은 1 나오죠. 1,0. 그리고 y절편은 x 대신에 0 집어주시면 여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0,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네. 그죠? 따라서 넓이를 구하시면 뭐예요? 3분의 1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점 P 0,-1에서 이 포물선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점 A를 지나고 점 A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난 점을 실화하자. 넓이를 구하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 자, x제곱은 y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0,-1이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접선을 두 개 긋는데요. 접선을 두 개 이렇게 긋는데요. 오케이? 그리고 이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A는 1,4분면이 있대요. 그리고 점 A를 지나고 A에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즉 A에서의 어떤 법선을 그리는 거죠. A에서의 법선. A에서의 어떤 법선을 그리는 겁니다. 법선이 X축과 만나는 요 점을 C라고 한대요. 그때 사각형 OCAB 요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얘 평행사변형 아닙니다. 평행사변형인 이유 전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포물선의 성질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가 어떠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 포물선의 축과 만나는 요 점은 이놈하고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요 놈의 y좌표는 1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은 y좌표가 1일 거예요. y 대신 1 집어주시면 여기는 x좌표가 1일 거고요.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만 구하시면 되는데 이 법선의 성질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수선을 내리시면은 요 길이가 얼마라고? 2p로 일정하다고요. p가 지금 얼마야? 4분의 1이니까 요 길이는 지금 2분의 1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다리꼴 넓이를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윗변의 길이는 2죠. 그리고 요 길이는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이네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시면 2분의 윗변 2 더하기 아랫변 2분의 3 곱하기 높이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분의 7, 4분의 7 나오겠네요. 됐죠? 그죠? x제곱은 4y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k래요. 마이너스 1,k 뭐 대충 여기 있다고 봅시다. 여기서 지금 접선을 긋는데요. 두 개의 접선을 이렇게 긋는데요. 이렇게 이거의 기울기를 각각 M1, M2라고 하재요. 그랬을 때 이제 긴, 이 오른 거 고르는 건데 일단 이 점이 마이너스 1,k가 x좌표는 마이너스를 일정한데 만약에 여기 있으면 접선을 두 개 못 그리겠죠. 여기 있어도 만약에 여기 있어도 접선을 하나밖에 못 그리겠죠. 그러니까 이 점은 접선을 두 개를 그리려면 이 점보다 아래쪽에 있어야겠죠. 근데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y좌표는 4분의 1이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4분의 1이니까 여기서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으려면 k는 일단 4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인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1 더하기 m2는 일정하다라는 거 확인할게요.
곡선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린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궁금한 건 이거의 기울기하고 이거의 기울기예요. 기울기만 알면 끝나요. 그러면 이때 이 접선을 뭐라고 세팅할 거냐면 기울기를 내가 그냥 m이라고 문자로 두고 이제 설정을 할 건데,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y는 mx 마이너스 m제곱이죠. 이때는 마이너스 m제곱의 p값 1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접선입니다. 이게 기울기가 m인 임의 접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울기가 m인 임의 접선 중에서 마이너스 1,k를 지나는 직선을 찾고 싶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따라서 m제곱 플러스 m 더하기 k는 0이 되고요. 이걸 만족하는 두 m 값이 m1과 m2겠죠. 그죠? 따라서 m1과 m2의 합은 얼마로 일정해요? 마이너스 1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디귿은 자 k값이 커질 때 m1분의 1 더하기 m2분의 1이 작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정리해 보시면 m1, m2분의 m1 더하기 m2가 될 거고, m1 곱하기 m2는 여기서 k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k분의, 얘는 마이너스 1인 거 앞에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얘는 k가 커짐에 따라서 이 값은 작아진다 얘기할 수 있을까? 되겠어요? 한번 대입해 볼까요? k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합시다. 아니, k가 1이면 안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2분의 1 나오죠. 그죠? 자, k 값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k 값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k 값이 커질 때 이 값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k 값이 커질 때 저 값은 작아진다?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물선 y제곱은 16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은 항상 어떠한 점을 지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접선을 그리고 접선을 그렸는데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럼 얘는 항상 어떠한 점을 지나느냐라는 거예요. 포물선의 성질을 알면 다시 사실 다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기하적인 어떠한 성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명제가 성립하면 그거에 여기 성립합니다. 아까 전에 성질을 얘기한 것 중에는 어떠한 게 있었냐면,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을 그렸을 때 그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접선을 두 개를 그렸을 때 두 접선이 수직이면 얘는 반드시 포물선의 초점을 지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얘를 구해보시면 4,0일 거예요. 자, 계산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P하고 Q의 좌표를 모르니까 얘를 문자로 잡을 거예요. 먼저 문자를 잡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계산하기 편하게 X좌표를 알파 제곱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Y좌표는 뭐예요? 4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X좌표를 베타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Y좌표는 뭐예요? Y제곱은 16베타. 여기는 4베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4베타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긴 지금 Y좌표가 음수니까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각각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이제 마이너스 1 나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알파하고 베타의 어떤 조건식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뭐 나와요? 4알파 y는 8의 x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따라서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기울기는 알파분의 2가 나오겠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4베타 y는 8의 x 플러스 베타, 왜 베타야?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기울기를 구해보시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베타분의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하시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따라서 알파분의 2 곱하기 베타분의 2는 1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의 조건을 구했습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4입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4인데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떤 점을 항상 지나는지를 체크할 거예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y는 자 기울기가 뭐 나오냐?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4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콤마 4알파 지나니까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럼 요거 약분되죠? 그죠? 요거 약분하시면은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4의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곱해서 정리합시다. 자, 얘는 뭐예요? 정리하시면 4x 마이너스 4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날아가겠죠? 그죠? 근데 아까 알파 베타가 얼마 나왔죠? 4 나왔죠? 그쵸? 대입하시면 뭐 나오냐? 4x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근데 얘가 알파 베타랑 관계없이 그죠? 이 점과 관계없이 어떠한 점을 지나느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지금 저 알파 제곱 콤마 4알파와 베타 제곱 콤마 마이너스 4베타를 지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건데 얘가 알파 베타랑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y좌표를 얼마로 잡으면 돼요? 0으로 잡아야겠죠. 얘랑 상관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y가 0일 때 x는 얼마예요? 4죠? 따라서 4,0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를 풀 때 내가 뭐 포물선의 어떤 성질들을 알아서 이제 그걸로 푸는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너희들이 이제 대수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서 대수적으로 풀어야 될 때 대수적으로 푸는 것도 경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수적으로 한번 풀어본 겁니다. 대수적으로 푸는 연습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아이디어가 없을 때 또는 뭐 기하적인 어떤 성질을 잘 모를 때 내가 대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연습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12번도 대수적으로 풀 건데 계산이 굉장히 많아요. 집중해서 보세요. 알겠죠? 자, y제곱은 x라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의 밖에 한 점 P에서 접선을 두 개 그린대요. 그리고 각각의 점을 QR이라고 한대요. 그때 삼각형 PQR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2래요. 그랬을 때 점 P의 자취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점 P를 라지 X, 라지 Y라고 놓고 X, Y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면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넓이가 2라는 걸 알려면은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이제 세팅하고 갈 거예요. 그럼 X 좌표를 뭐로 잡는 게 편하겠어? 알파적으로 잡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y 좌표는 알파를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x 좌표를 베타 제곱 잡으면 y 좌표는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넓이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럼 넓이를 구해 보시면 자, 신발끈 공식에 의하면 2분의 1의 절대값에 x, y 알파 제곱 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다시 x,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정리해 보시면 2분의 1의 절대값에 뭐예요? x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y. 그다음에 이거 빼줘야 되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 y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x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죠? 근데 얘가 지금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떤 관계식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리하시면은 자, 절대값에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그 다음에 y의 개수는 뭐예요? y의 개수. y의 개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y. 그 다음에 요거 묶으시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죠. 얘는 4가 나오네요. 그죠? 여기 플러스네요.
그죠? 그럼 이제 알파 베타가 양수니까 밖으로 이제 빼시면은 절대값에 x 마이너스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y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에 대한 어떤 조건식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알파 베타를 소거시켜야 돼요. 우리는 xy 어떤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를 소거시켜야 되는데 알파 베타가 어떤 놈이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점에서 그은 극선과 이 포물선이 만나는 두 교점의 y좌표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극선의 방정식은 라지 xy를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y 곱하기 스몰 y는 2분의 1의 x 더하기 라지 x이고요. x가 되고요. 얘랑 지금 y제곱은 x랑 연립해가지고 x를 소거시키면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거의 두근이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인 거죠. 그죠? 자, 정리해 봅시다. x 대신에 이걸 대입하시면 y는 2분의 1의 y제곱에 플러스 x를 하겠죠. 따라서 2y는 y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고요. y제곱에 마이너스 2y 더하기 x는 0이고요. 이거의 두 근이 뭐예요? 이거의 두 근이 알파하고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그걸 더한 것은 얼마? 2y. 그 다음에 곱하시면은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는 지금 x가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를 이제 소거시킬 겁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해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x 빼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였어요? 2y죠? 그럼 얘는 2y 제곱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x니까 여기서 플러스 x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알파 더하기 베타만 처리해주면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제곱한 거에다가 뭐 알파 베타를 이제 플러스 4알파 베타 뭐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제곱을 해줄게요. 어차피 절대값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곱을 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곱하기 얘는 뭐예요? 2x 마이너스 2y 제곱의 제곱은 이제 16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요거를 알파 베타를 4개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4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x니까 4x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제곱하시면은 얘는 2x 마이너스 2y 제곱의 제곱이 되고요. 얘가 16 되겠죠. 여기 양변을 16으로 나눠주면 얘 4약분되고 얘가 이제 약분돼가지고 계산하시면은 y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y 제곱의 제곱은 이제 1 나옵니다. 그럼 다 됐네요. 이거는 이거 안에 거 y 제곱 마이너스 x로 바꿔도 된 거니까 y 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1이고요. 그럼 따라서 y 제곱 마이너스 x는 1. 따라서 y 제곱은 뭐예요? x 플러스 1이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점의 자취를 구해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수적으로 풀어봤는데 대수적으로 푼다면은 이제 계산이 조금 많죠, 일반적으로. 근데 내가 어떠한 아이디어가 없을 때는 대수적으로 풀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수적으로 푸는 것도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수적으로 풀지를 못해요.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